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최고 기록을 보인 건데요. 미중 무역 협상 양해 각서에서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종가 750포인트에서 마감하면서 깔끔하게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2월의 시장도 단 6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대박스쿨 강의와 함께 하시면서 미리 3월의 시장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장 걱정하는 전문가 적풍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됐는데요. 항상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당장 오늘 무슨 종목이 올라갔으니까 또 그거를 보자. 이런 부분보다는 아직 사람들이 공략하지 않은 좀 이렇게 미래를 좀 전망하고 더 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주 준비하시는 분들, 다음 달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내용들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어떤 업종들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빠르게는 며칠 뒤에 또 어떤 경우는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나면은 그제서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소비주 언제 말씀드렸죠? 저는 이번에 설 명절 직후에 중국 소비주를 보자 강조를 드렸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수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엔터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업종들을 제가 선취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혹시 그쪽에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아니라면은 지금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진단 역시도 이 방송 통해서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어제 문자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못 봐드렸던 종목 2개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상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얼른 보내주시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어제 우리 뒷자리 번호 0318님이 보내주신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스카이라이프 오늘 어제였겠죠? 11,400원에 매수했습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라고 하셨어요. 오늘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화면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만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아직 보유하지 않은 다른 분들도 보셔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카이라이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 이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의 주봉 차트거든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이 종목은 정말 저평가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그거보다는 이거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어디가 바닥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어요. 보자마자 바닥이 어디지?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오랜 시간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1,400원이었어요. 다행히 오늘도 좋은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거는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카이라이프라는 회사가 어떤 통신 그리고 이제 TV 서비스 이런 것들 위성 채널 이런 케이블 방송국이다 보니까 지금 좋은 부분들도 있죠. 요즘에 그런 어떤 미디어나 콘텐츠 방송 이런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일단 회사 내용 찾아보니까 실적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실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액은 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언가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생 가장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회사가 이대로 망하는 회사냐? 또 그런 것은 아닌 것이 지분 관계를 제가 보니까요. KT가 무려 지분의 절반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대 주주나 4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자금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KBS에서 또 3대 주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회사는 뭐 공영방송에다가 한국통신 그 KT에다가 이런 데서 이 지분을 상당히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보유 지분은 2011년도 이후에 변동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분이 있다 보니까 망하는 회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느린 움직임이 예상이 좀 되고요. 현재 구간 작년에 급락했던 부분들 자연스럽게 메꿀 거라 생각해서 저는 짧게 단기로 보신다면은 12,000원 위부터 분할 매도, 조금 더 길게 보신다 그러면은 13,000원 위에서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종목 봤고요. 또 하나만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뒷자리 249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요거는 좀 심각한 문자인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EM코리아 추가 매수했어요. 신랑이 인생 최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가 7,500원에 비중 70%, 1년 정도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자, EM코리아, 바로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EM코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요즘에 이제 뭐 수소차 관련주 다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갔고 또 약간 분위기가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인데 이 수소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심란하실 것 같아요. 옆에 막 남북경협주도 움직이고 또 최근에 엔터주도 움직였죠. IT주 움직이죠. 뭐 중국 소비도 움직이죠. 다 올라가는데 얘네만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서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 시장을 이 대시세를 냈다고 한다면은 그 시기에 다른 종목들을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에서 물량들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가고 있는 거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M코리아라는 종목이 뭐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회사는 뭐 보면 되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지분 관계를 보니까 최대 주주 20% 정도 있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내려보니까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적자 회사입니다.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거기다가 2018년도 연간 실적 역시도 예상치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이 수소차라는 테마 자체가 없어지면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 뭐 대장주 이런 걸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연초 거의 뭐 4,000원대에서 만원까지, 만원, 11,000원까지 2배 이상 올라왔으면은 거의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정도가 올라왔죠.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오르는 종목입니다. 회사 내용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7,500원에 샀었으면은 왜 11,000원대 못 파셨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거기서 정리하셨으면은 그래도 30%, 한 40% 수익 내시고 또 들어가서 지금 두 번째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 번 수익 크게 내고 2차 공략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공략 만약에 실패해도 1차 때 벌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아직까지 수익 실현 안 하고 있으시면은 이거는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이 종목의 비중 절반 정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가 8,0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중대한 추세상의 이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전량 매도 하시도록 8,000원 손절가 익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내일장 반절 매도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라면 이 회사의 주가가 한 6,000원까지 떨어지면은 한번 사볼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정리하고 후위를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도 제가 봐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고민되시는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문자, 전화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바로 우리 또 여러분께 준비한 강의 내용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2개를 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실적주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실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제 뭐 테마나 이런 화끈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특히 이번 주, 한 월, 화, 수 정도의 시장을 분석한 결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시세가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옛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런 것처럼 이 기업을 딱 봤을 때도 실적도 좀 좋고 자리도 예쁜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더 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투자하셨던 분들이 잡주일수록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안 통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부실주를 거래하시다가 거래 정지 이번에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관리 종목 우려 때문에 급락한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것처럼 지금은 부실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아니면 도식의 매매보다는 자리도 좋고, 그죠? 차트도 좋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좋고, 앞으로 재료도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수익률이 더 좋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석 투자로 들어가셔도 수익이 잘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슷하게 수익 날 거, 상패 위험에 있는 거래와 상패되지 않을 만한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 같아요. 내일이 없는 거래와 미래가 있는 거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요거 잠깐 차트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뭐 강의 내용을 살짝 드리고 나서 이제 업종별로 좀 호실적이 예상되고 주가도 좋은 종목을 또 소개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드렸던 종목이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라는 종목인데요. 뭐 좋은 회사기도 하고 앞으로 장기 투자로 들어가도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어제 밤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뜨기 시작해가지고 뭐 한 7.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라는 종목이 7% 이상 올라가는 걸 보는 일이 되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뭐 수개월에 한 번씩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종목이 거래량 보세요. 최근에 한 몇 개월 사이에 최대 거래량 나왔죠? 그죠?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정말 안전하고 마음도 편하고 때로는 이렇게 단기 수익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목표가 있죠? 이거는 단타 종목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보셔야 되는 거라고 장기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그 목표가는 어제 우리 방송 참여하신 분들과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밤에 제가 또 준비한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정부에서 나왔던 좋은 재료들. 저는 항상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발언들을 다 저장해 놓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넘쳐요. 일정에 어디를 방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정부가 강하고 우리 정부 강해요. 지금 강한 정부가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들. 아까 수소차가 많이 올라간 거 왜 올라갔어요? 문 대통령이 강조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와서 이 방송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당장 내일 모레 올라갈 종목들은 아닙니다. 다만 머지않아 이번 주 이틀 남았죠? 다음 주 4거래일 지나면 바로 3월이에요. 3월 달이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만한 체감이 될 만한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화면에 뭐라고 나와 있죠? 스마트 제조 기술 R&D 로드맵 3월에 발표 예정이다. 라고 이런 일정이 이제 오늘 새롭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 제조 기술 R&D가 도대체 뭐야? 되게 막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작년에는 스마트 팩토리였고 올해부터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용어로 좀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 스마트 공장 관련주들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연초에 대통령의 신년사를 봤을 때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포커스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남북교역주가 폭등을 했죠. 뭐 아난티부터 해가지고 진짜 뭐 현대그룹부터 해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건설주, 철도주 막 그죠? 랠리를 한번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죠. 재료가 이제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안 올라간 것들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스마트 공장 이거 2022년도까지 현재 수준에서 4배로 늘린다는데 현재 그죠? 수준 4배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없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월 달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다루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얘기했는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투자하세요라고. 지금 어떻게 됐죠? 올라가고 있어요. 당시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최소 횡보하거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로봇이나 자동화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온 걸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일정이 없었어요. 2월 달에는 일정이 없었는데 3월 달에 일정이 이제 딱 나오게 되면서 로봇이나 스마트 공장 관련주를 다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가 됐어요. 일단 이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단순히 로봇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통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랑도 엮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제 스마트 산업단지 제가 예고드린 부분이 있죠. 스마트 산단에서 또 산단이 전국에 2군데가 지정이 돼서 정보 육성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뭔가 재료가 지금 쌓이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다가 제가 찾은 재료 중에 한 가지가 3월 말에 서울 코엑스에서 이 자동화 관련 스마트 공장 그리고 자동화 관련된 행사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한화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런 기업들, 포스코부터 해서 이런 많은 기업들의 어떤 자동화 관련 이 스마트 공장에 엮을 수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행사를 또 열게 됩니다. 아마 그 행사가 3월 말쯤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시면은 주가가 선반영되는 특징을 생각했을 때 그때쯤 돼서 기분 좋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막상 그때쯤 돼서 하려고 그러면은 늦는단 말이죠. 제가 드리는 전략 선취점에 맞죠? 그래서 그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최근에 있었던 무슨 한국판 CES 이런 것보다 더 규모가 좀 크고 아마 참여하는 기업이 제가 수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시면은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갔던 수소차, 경협주, 또 대선 후보 관련주 이런 것들보다는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관련주를 보시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을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잡아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가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계절적으로 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겠죠. 항상 미세먼지 마스크 쓰고 실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먼지가 우리가 발생시키는 것보다 먼 나라에서 날아오는 게 더 많으니까 그죠? 굉장히 불가항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미세먼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최근에 또 국내 기업과 인공 강우로 유명한 기업이 또 와서 새롭게 또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정부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라는 부분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바로 또 그죠 먼지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서 이쪽 관련주들 분명히 관심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곧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은 입춘을 지나서 경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 3월 초에 기온이 한 15도 정도가 됐었어요. 굉장히 더운 날씨였거든요. 패딩 입고 다니다가 진짜 거의 찜질하는 수준의 그런 날씨가 됐었는데 그 날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봄이 오면서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부터 투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전제품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게 뭐냐면
바로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3대나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지금 공기청정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또 들은 이야기인데요. 동남아 쪽에서 그리고 뭐 태국에서도 공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태국에서도 이제 공기청정기를 사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영국의 뭐 다이슨 같은 그런 공기청정기 하나 사는데 뭐 한 달치 봉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기 오염이 심하면은.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스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선택한 관심주를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어제 우리 봤던 부분이에요. 어제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흑자 전환을 보자. 그죠? 이 얘기 말씀 많이 드렸죠? 오늘도 주가 보세요.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실적 좋게 나와서 올라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뭐 차바이오텍 같은 거 왜 올라갔어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에 급등 나왔죠. 어줍잖은 테마보다 실적 좋은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실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올빼미 공시 나와서 거래 정지되지 급락 나왔지 겪어보셨잖아요. 몇 번 겪고 나니까 뜨끔한 거죠 이제. 이제부터는 안전한 거 사야겠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다른 뭐 수주 공시 이런 것보다도 더 지금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나온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흑자 전환 기업이 한 3, 4개 정도 추가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60개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64개가 됐어요. 이 종목 중에서만 거래하셔도 여러분들은 3월 달까지 정말 쉽게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만 거래하셔도요. 그 시기가 저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시장의 주요 테마들이 다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종목들이 무너지고 나서 손해 한번 크게 보시고 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우량주나 실적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실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 부분을 투자하실 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 흑자 전환도 결국 뭐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놀라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실적 좋다고 나오고 나서 주가가 2자릿수 이상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지나고 사야 돼요. 근데 분명히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진다거나 횡보한다거나 거래량이 없어서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은 사셔도 돼요. 지금부터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저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샀는데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바심 갖지 마시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 투자하신 분들은 당분간 실적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거 쉽게 무너지는 종목들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죠. 지난주 월요일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저는 중국에 대한 관련주를 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국 소비주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시세를 내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중국 소비주 중에서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에 제가 드린 전략들이 있어요. 오늘 화장품들 다 올라갔죠?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같이 그렇게 무거운 종목도 다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올라간 배경이 단순히 뭐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중국인이 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큰 오산이시고요. 그것보다도 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대부분이. 그 배경은 작년에 뭐 광군제나 명절 기간에 판매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주가가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낮은 구간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중국 소비주나 화장품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에 실적 나올 테니까 2월까지 가져가자.
그리고 나서 한국콜마가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그죠? 이제서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TV 틀면 뭐예요? 화장품도 사라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전 먼저 드린 사람입니다. 그때 들어갔으면 수익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약간 불안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가긴 할 겁니다. 이것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가 올라가는 것을 보시면서 아, 저렇게 먼저 선취할 수 있구나. 오늘 제가 설명드린 종목 역시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나 스마트 공장 관련주에다가 미세먼지 쪽까지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적도 좋은 종목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런 종목들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한 종목 한 종목씩 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후 11시 반에 야간 공개 방송에 찾아오신 분들께는 어제 제가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좀 오랫동안 멀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속이 될 만한 저평가이면서 재료가 있는 3월 달에 재료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까지 이렇게 모아두시면은 3월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을 오늘 야간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 특히 2월 달에 제대로 된 수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또는 테마에 지치셔서 좀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저는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장에서 장중에 막 바쁘신 분들도 전 이 종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11시 반에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공개방송 많이 찾아오셔서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야간에 드리는 종목에 대한 전략은 이후에 저는 절대 아무 데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 오신 분들께만 드리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지금 문자 주신 종목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3월의 시장 전략을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3월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소개한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 앞서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945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꼭 답변 주세요. 삼화전기 매수가 24,032원에 보유 3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 삼화전기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요거는 차트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바로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삼화전기라는 종목이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바닥을 만들고 이쁘게 올라오다가 2월부터 조정을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달 초에는 원래 대부분 시장이 좀 약간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잘 가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지금 눌리는 시기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2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24,000원대에서 매수하셨다는 거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샀을 때 이 종목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를 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준비를 하거든요. 종목 앞으로 어떤 재료가 있으니까 간다는 확신은 저는 있어도 그런 확신이 있어도 항상 변수에 대한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면은 당연히 뭐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너무 많이 빠진 거 살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미 시세가 좀 난 종목을 들어갈 때는 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100%는 없어요. 주식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한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는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변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삼화전기의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지금 주가는 밀리는 중입니다. 약간 밀리는 중이고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에서 끝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조금 더 밀리면은 한 2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유하신 가격 대비해서 2만 원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낙폭이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회사를 보니까 뭐 실적 자체는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고요.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은 나쁜 편은 아니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저점 대비 한 40~50% 정도? 그러니까 밀리는 구간도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막 주가가 3~4배 올라갔으면은 뭐 한 달 사이 반토막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주가가 밀렸을 때 최대한 2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매수 비중이 30% 들어가졌으면은 더 사시면 안 돼요. 만약에 10%만 들어가졌어도 저는 2만 원에서 더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평단가 얼마 나오죠? 22,000원 정도 나오죠? 그 정도는 복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25,000원만 가도 수익 10% 이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매수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싶고요. 밀리면 2만 원 갔다가 2만 원 찍고 턴해서 다시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유하셔서 수익 구간 나왔을 때 25,0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기는 25,0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진산업이고요. 네. 3,800원에 네. 샀어요. 50%요. 네, 3,800원에 50%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12일 날에 샀어요. 2월 12일 날에요. 네, 지난주에 그럼 매수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매수하신 건가요? 이게 수소차하고 남북경업하고요. 네. 같이 그게 있고 또 그거 실적도 좋다고 저평가라고 그래서 네. 샀는데 음. 계속 빠지네요. 네, 뭐 남북 경제 뭐 테마도 있고 실적도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의 전망을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아진산업 3,800원에 50%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진산업이 저평가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TV에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요? 네.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네. 대북 사업일 때 뭐 자원개발 쪽으로 엮인 네. 부분들도 있고 뭐 수소차 쪽으로도 일부 비중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예. 이 남북 경협주가 언제 출발했고 수소차가 언제 출발했는지를 아신다면 지금이 저평가라는 얘기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네. 대박스쿨을 통해서 남북 경협주를 보라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12월 달. 수소차도 그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건 차트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에 1,300원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11월 횡보하고 12월 달에 바닥을 만들었는데 그때 가격이 2,000원 이하였어요. 그리고 4,000원까지 올라왔으면은 아무리 대충 잡아도 2배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네, 네. 완전 바닥부터 계산하면 3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말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 네. 급등한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경우는 만약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뭐 많이 오른 종목이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했다라는 거. 만약에 샀다가 안 가면 바로 뺐었어야 돼요. 손실이 좀 났을 때. 그런 네. 시점이었는데 그 타이밍이 아쉽게 좀 지나갔다는 거죠. 특히 저는 너무 아까운 게 이때 어제 급등했을 때 네, 어제 4,000원 갔을 때 그때 파셨으면 이거는 굉장히 매매 잘하신 겁니다. 딱 단타 정확하게 딱 치신 건데 네. 이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 이 종목 제가 손실을 더 키우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일단 이 네. 종목이 현재 보니까 한 3,400원 정도가 지켜지면은 괜찮고 여기를 만약에 깨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3,400원을 이제 손절가로 좀 안타깝지만 그 손절가를 잡으시고 지켜준다면은 한 그래도 주당 200~300원 정도 반동은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3,400원대를 깨거나 3,400원대를 위협하고 좀 이렇게 불안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저는 거기서는 분할 매도 좀씩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손실을 줄여 놓으셔야 이 종목에 미련이 있으시더라도 나중에 저점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400원. 빅매수 한다면 얼마에 들어가면 되나요? 재매수 말씀하시는 거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50% 들어간 상태에서 물량을 빼지 않고 추가 매수 들어간. 네. 3,400원에 손절하고. 손절하고요. 예. 만약에 이거를 저라면은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이 많아서 다른 거 살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2,700원 정도가 어떨까? 3,000원 밑에 한 2,700~800원 정도까지 가면은 가격적으로 충분히 좋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쯤 되면은 바닥에서 한번 살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그쯤을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근거가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게 이제 연간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실적이 2016년도보다 17년도가 더 안 좋았고 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최소한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실적이 전년보다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좀 더 밀리겠죠? 그래서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주가 빠지는 거 보고 사시면은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좀 다방면으로 분석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 공개 방송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진산업 현명하게 대응 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0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43,500원에 10%입니다. 손절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적풍님 해결해 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현대해상 어떻게 해결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현대해상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막 뜨거운 이슈는 아니에요. 그죠? 해상이라는 이슈 자체가 뭐 보험업종, 금융업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핫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하면은 좋은 종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는 일단 어떤 시장에 최근에 뭐 트렌드가 되고 있는 테마로 들어가신 거는 아니실 거고 아마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저는 장기 투자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이 회사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어떤 종목이 들어갈 때는 단기 투자할 것이냐, 장기 투자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은 주가가 빠졌을 때 단기 말 그대로 짧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짧게 정리를 해야 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좋다니까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물론 언젠간 좋아지죠. 근데 그게 2, 3년 걸린다고 하면은 투자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해상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현재 나온 걸로 봤을 때는 3조 4천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가는 좀 대규모에 있는 기업들,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죠. 그런 대형주를 투자하실 때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들고 가실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추가 매수도 좀 하고 그러면서 단가도 낮추고 그런 전략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해상 역시도 장기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43,000원대하고 44,000원대가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여기예요. 요 시점인데 이 시기 우리 증시가 작년 11월, 12월 달 이 종목은 오히려 이제 고점을 기록한 종목인데 그 시기에 우리 증시가 되게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죠?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근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얘는 잘 가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고점에서 샀어요. 바닥은 어디죠? 3만 원대. 고점은 4만 원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셔도 시간은 걸리고 수익은 못 내고 본전에서 나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라도 추가 매수를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추가 매수 구간은 4만 원 넘기 전에, 4만 원 이전에 뭐 싸면 더 좋아요. 뭐 39,000원, 38,000원 다 좋습니다. 만약에 37,000원, 6,000원 더 내려오면 더 좋죠. 어쨌든 4만 원이 넘어가기 전에
비중을 조금 더 5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도하신 다음에 단가를 낮추시고 4만 3, 4천 원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조금의 수익이라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 대응 전략을 드렸습니다. 네, 현대해상은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이 가능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4만 원 아래에서 5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4만 3, 4천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네. 말하다가 당황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다스코요. 네, 다스코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9,930원에 네. 비중은 10%입니다. 네, 9,930원에 10%. 그럼 최근에 네네.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아, 그게 정부의 뭐 SOC 사업 그런 말을 듣고서 네, 네. SOC 관련주라고 해서 예, 정부의 예. 정책 수혜를 받을 거라 기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전문가님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다스코 9,930원에 10% 정부 정책 수혜주로 기대를 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하십니다. 종목은 좋은 거 잘 사셨어요. 잘 예. 들어가셨는데 예.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렸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죠? 일단 이제 이 정부 SOC 사업이라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 계획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뭐 어디에 투자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 올해 이제 상반기에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예. 좋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다 좋은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약간 좀 예. 쉬었다 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 괜찮아요. 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화면을 보시면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그때는 뭐 SOC 얘기가 없을 때였고 그냥 말 그대로 남북 경협주로 엮었던 시기였었는데 네. 그때 5,000원짜리 종목이 최근에 10,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2배 좀 안 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또 네. 쉴 때 됐어요.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빠졌다가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만약에 다음 주에 예. 우리 저기 2차 북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때 뭐 이렇게 도로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예. 혹시나 그때 남북 경협주가 시세를 준다고 하면은 그때 예. 나오셔야 된다. 요 말씀 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막 흐지부지 돼가지고 남북 경협주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막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막 예. 신고가 가 있는 종목들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반토막 날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예. 좀 더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락한다고 하면은 9,000원대에서 끊는 방법. 거기서 아. 손절 처리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빼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 9,000원 선에서요? 네, 9,000원 정도까지 예. 보시고 지켜지면 네. 상관없고요. 반등 나올 수 네. 있으니까. 예. 근데 9,000원까지 갔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건 장기 투자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서 만약에 길게 보실 거라 그러면은 예. 한 8,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지금 9,900원에 매수해 놓고 8,000원대 추가 매수를 했다. 예.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가 한 9,000원 정도 나오겠죠. 중간 예, 정도. 그 정도 반등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바닥 내려왔다가 횡보했다 갈 생각하면은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전략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예. 자르실 것 같으면은 9,000원 지켜지는지 보시고요. 장기 예. 투자하실 거라면은 8,000원쯤에서 추가 매수 하셔서 올라올 때 조금 아, 더 수 그러면- 챙기고 나오시고. 네, 예. 그러면은 이 앞에 10,000원 가깝게 간 것 같던데. 네네. 예. 그때 손절을 그때 매도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했으면은 좀 깔끔했죠. 단기로 네. 그냥 딱 짧게 수익되고. 그러면은 그죠. 앞으로는 그 값은 안 가겠죠. 단기간에는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 차트를 네. 보시면은 예. 예. 이미 거기서 좀 시도가 좀 나왔었어요. 2월 예, 초에 한번 예, 갔다가 근데 최근에 예. 또 갔었고 차트를 쭉 늘려보면은 네. 작년 이때가 언제냐면 9월 달인데 네. 그때도 한번 갔다가 실패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3번 정도부터 실패를 했는데 예. 이게 주식이 제일 재밌는 게 한 3번 해보고 안 되면 좀 밀리더라고요. 아. 3, 4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밀릴 수 있는 시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예. 만약에 다음 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된다 그러면은 10,000원 돌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기회 줄 때 정리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궁금하신 거 나중에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너무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분 다스코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954님의 문자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2,550원, 보유기간 2년, 비중 5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MI텍 DSK 자회사는 잘 나가는데 지주회사는 변화가 물음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래 보유하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회사들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시너지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코스닥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작년 12월 달 바닥을 만들고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이 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달 들어서는 쉬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무지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인데 오히려 분위기가 좀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그죠? 추세가 좀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가는 분위기들이죠. 그만큼 이거는 좀 소외된 종목입니다. 소외된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뭐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뭐 사명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들은 갔는데 이 종목은 아직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막 뭐 테마도 보시면은 옛날에는 막 무슨 뭐 경협주다 그러면은 다 올라가고 수소차다 그러면 다 올라갔지만 요즘엔 어때요? 이슈가 나와도 몇 개만 올라가고 못 가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 때문에 뭐 수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올라가지 연관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불처럼 뛰어드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가는 지금 저점이고 또 실적을 보아하니 2018년도 실적이 그래도 전년보다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좀 살아나는 모습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이 좀 작다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많이 들어가신 게 좀 패착이 아닌가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셔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현재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가져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 보고하면은 한 2, 3개월 사이에 한번 2,400원, 2,500원까지는 한 번 시도는 나올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요거는 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니까 다음번 2,400~500원 구간 갔을 때 아쉽지만 거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바닥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처음에 매수를 좀 적게 하셔가지고 저점에서 좀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트폴리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종목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봐드렸던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봐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공개 방송에서는요. 오늘 제가 예고드렸던 대로 정부의 정책 이슈 3월 달이 되면은 첫 주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스마트 공장과 미세먼지 그리고 실적까지 이 세 가지 재료가 있는 종목을 오늘 공개 드리려고 하니까요. 11시 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방송을 길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정보 드리고 갈 테니까 오늘 밤 많은 분들이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3월에 정책 수혜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